미국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명시된 내용이나 원론적 목표와 달리 우리 교육은 우수한 상급학교 진학과 출세를 위한 훈련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교육 본래의 목표인 인간교육이나 인성교육의 방향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산업화, 근대화를 국가의 목표로 설정하여 주로 외형적, 양적인 발전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의 수단이 되는 지식과 기술 연마에 주력하였고, 그것은 한강의 기적으로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스스로 몰아가는 불행의 시대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상당히 위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면 할수록 기술 중심의 사회가 되만들수록 무신주의 풍조가 생겼고 학생의 비인간화 현상을 또 심화시켰고, 그래서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청소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의 인성 부재가 운일하며 대책을 발표했고, 그 대책을 수시 발표했지만 한국 교육의 왜곡은 계속 낭비되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육의 왜곡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무책임 그리고 인간성 결핍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참사를 통해 어른들이 얼마나 무패했고 탐욕적이며 지금윤리가 바닥인지를 그런 민낯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 취약성, 그 민낯을 보고서 얼굴 색깔 하나 가리지 않고 여전하게 두꺼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사회에 대한 반성과 인성 부재의 문제를 세월호 선정을 비롯한 어른들의 인성 부재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성인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외면한 채 아이들의 인성 부재 탓이라며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아동의 인성교육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의 왜곡된 가치관이고 그것에 비롯된 학교 전체의 경쟁 지상주의 풍조입니다. 그 뒤에는 시장주의 경제 논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학교를 서리라와 차별화와 길로 계속 몰아가면서 구조적 폭력은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결과의 책임을 아이들이 지라고 너희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세월의 그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성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학생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얼굴을 덜 수가 없는 부끄러운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시장의 상품으로 보고 이런 그렇게 몰아가고 나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제대로 다지를 바랍니까? 학생을 인격이 없는 물건의 거래 법칙에 맡겨두고 어떻게 학생들이 인간성이 제대로 성장하길 바랍니까? 학생들에게 소모적 경쟁을 하도록 그입니다. 몰아놓고 어떻게 평화의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까? 학생의 인성 부재나 상실이 어떻게 그들만의 탓입니까? 가장 큰 책임은 어른들의 인성 부재가 더 큰 의미 아닐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거울역할을 해야 되는데 온통 부패로 얼룩진 것이 한국 사회의 비정상 아닌가요? 비정상에 있는 사람이 정상인 사람하고 비정상으로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 인간성을 주고 가는 그 얼굴, 우리는 그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얼굴을 역할해야 할 사람이 비정상의 첨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 날마다 우리는 방송을 볼 때마다 어른들의 모습, 특히 권력층의 뇌물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인성을 잘 크라고 바랍니까? 이런 사태를 보고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폭력의 직업 시 아이들의 인생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참 맞는 말이죠. 심승모 이 인간이 제대로 못 사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히 자랍니까? 저는 다시 아이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제가 어린이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벌써 머리가 아파지니까요. 그러나 제 마음만은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살아야 한반도의 어린이들이 맑게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책임져야 될 어른들을 자기들은 쪽 빼놓고 아이들에게 힘을 돌리는 건 정말 상식이 건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바닥에 나온 대로 존 듀이 위대한 교육 철학자 존 듀이가 말했듯이 어른의 미숙식이 아이들의 인성 성장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 존중 사상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존 듀이가. 저는 이 시기에 존 듀이를 찾아서 방정한 인내천 사상을 다시 찾아서 천도교 사상을 다시 찾아서 이호덕 선생님, 성명훈 선생님을 다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가는 어른들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인 거죠. 15쪽에 그러면 이런 인성교육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가? 저는 첫째 제발 인성교육 하자고 소리 내지 말고 아이들의 여유부터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없는데 제가 여유 없이 수업 들어가면요 아이들을 제대로 눈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답니다. 여유가 없는 부모들 밑에 아이들은 쫓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유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제대로 못 봅니다. 만날 때 여유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인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는 우리 학교 시스템. 그는 제일 높은 사람이 가장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눈빛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아주 싸나워요. 그분이 나올 때마다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병에 얼마나 우리가 그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안 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종편 안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는 이 교보재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걸 막으려면 교보재단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병 안 걸리려면 가난하지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밖에 희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얘기 못하는 마음 안타깝지만 여튼 여유 스쿨이라는 어원이 스콜레 여유 한감이에요. 스쿨의 어원이 있던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갔다 온 지가 지금 보름도 안 됐습니다. 그 어려운 금융위기에 났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생생한 그 현장에 밤마다 그 시위 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중계를 했지요. 여기 중계한 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장에 제가 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짜로 악국도 법이다고 말하고 죽은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악국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동경 제국대학 교수가 식민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악법을 지키라, 식민지를 유지하는 게 현실이다 하고 했단 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동경 제국대학 교수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 가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정의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간 거죠. 도망가면 자기가 정당함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의 옛날의 아름다운 정신이 지금 사라지고 종멸의 위기 있지만 그때 그 사상은 우리는 또 만나야 될 거죠. 여하튼 여유, 스쿨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여유가 있어야 된다. 스쿨의 정신을 좀 찾아준다. 그래야 저는 아이들의 인생이 제대로 클 것이다. 두 번째,
인성교육 제대로 되려면 유네스코가 말한 대로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이 네 가지의 교육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15쪽에 뒤에 가면 오늘날 세계는 읽고 쓰고 16쪽 세마는 3할 시대를 넘어서 읽고 쓰고 세마는 쓰기할 시대를 넘어서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는 문해력, 정치적 문해력 중요합니다. 요새는 문맹자, 정치적 문맹자를 키우는 것 같아요. 문화적 문해력, 생태적 문해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해야 되죠. 그런 걸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역시 인문교양교육입니다. 인문교양교육은 인류문화유산에 대한 비판적 이해, 강요된 정체성이 아닌 진정한 자아실현, 무지와 오류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는 세계 이해, 그리고 무기력과 거짓된 세상의 변화와 참여에 도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현재 인성교육법은 문제 학생을 대책반이나 하는 것처럼 마치 경찰서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 교육자 정신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형사관님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좀 공격적인 눈빛을 가진 형사님은 갖지 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민주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홍수명 존경하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발달의 주체를 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네들의 아동기를 찾아줘야 된다. 제가 아동기를 찾는 쪽에서 아동기에만 존중하라는 게 아니고 아동기를 찾아주면서 성인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동기 없는 전자 없는 어른기로 넘어가려든가 그리고 과도하게 성기 어른감이 없는 전자의 아동기의 독립성을 과도하게 주는 것도 저는 단절적이고 이분법적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살고 아이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가 없다는 게 문제죠. 아이가 없습니다. 아동기가 없습니다. 위대한 근대의 아동이 발견 만한 루스가 지금 패시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아동기 없는 우리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얼굴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한 가정 속에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치가 이 모양입니다. 세게 말하고 싶지만 참이라고 좀 제가 센 고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주 센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마음으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의 일탈을 인격의 구조라고 볼 때는 정신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인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일탈 현상을 새로운 이유 있는 저항으로, 이유 있는 반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을 공동체의 보수적 문화체제로 볼 때는 부정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의 자율적 인권을 강제하는 억압 기준으로 볼 때는 학생의 일탈을 초래한 체제의 부준이나 불합리가 원인을 제공하신 글에 오히려 그 변비되는 그 학생이 인류 미래의 위대한 예지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문제 학생이 오늘날 인류 사회에 혁명을 이룬 겁니다. 제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강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문제야, 그 심승보 알만한 선생님은 다 압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서 피나는 머리에서 하얀 머리가 됐습니다. 네, 넷째, 아이들의 인생을 제대로 형성하려면 학교의 풍토, 분위기, 문화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도가 아니라 생활 양식, 삶의 양식으로 하자는 존주의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주제 나온 대로 도덕교육 철학자 콜브가 말한 대로 학교를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를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대학 가면 연애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 사는 것은 제대로 중등학교에서 자꾸 뒷길로 가서 여학생들한테 꼬리를 치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모범생들은 전부 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달 단계에서 그때의 사춘기는 찾아줘야 되죠. 사춘기를 겪지 않는 사람이 넛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사이에 상당히 요새 애를 힘이 났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조금 세기를 갔으면 그렇게 망치는 어른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이 교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춘기를 잘못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범성으로 자란 사람들이 지금 다를 잘못 싸고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대부분이 놈댕이들이 지금 보는 거로 있어요. 다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판사는 되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를 읽어야 위대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시를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한 너수봄의 시적 정의라는 시를 꼭 읽어보게 봐요. 시를 읽어야 재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면 민감성을 읽으면 시를 읽지 않으면 판사의 가정에 인문교육이 결정해야 됩니다. 로스쿨 대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시를 안 읽기 때문에. 17페이지 또 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아마 박형구 사회자는 몸이 달 것 같은데요.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5번째,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에 머물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인권이 기대된 인성교육이나 인성이 기대된 인성교육, 저는 이 양자의 과도한 선택, 그건 위험하다. 저는 인권과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한번 쭉 밑에 읽어보시고 이런 대립 관계로 설정이면 안 되고 양쪽에 동시에 성장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인성주의도 임하고 인권주의도 임하다. 저는 인권의 바탕에는 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인권이 문제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다음에 차츰차츰 인권의식을 가지고 인권이 인성과 결합돼서 어느 한쪽으로 배척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겠는데 우리 사회는 한쪽으로는 자의의 힘으로 한쪽으로는 우위에 있어서 힘으로 해서 소모적인 자꾸 색깔 논쟁을 하면서 아이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 대립구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존시키는 정치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6번째, 저는 이쪽에 보게 되면 인성교육은 인간만의 인권을 넘어서 평화국으로 나아가야 되고 평화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될 수 있도록 사람만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에너지 대책, 발전소, 전반적으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아직까지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같이 있습니다. 교과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야 되고 새로운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60년대, 70년대 근대적 패러다임에 학설을 받은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번째 순종하도록 결론 부분에 보면은 6번째, 이제 오늘날 관심은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의 시도로 그리고 이제 생태 안보 시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도 바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 가니까 한국 경제 문제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떨어져서 정말 아이들을 맑은 눈으로 보시려면 맑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맑은 냇물에 맑은 강가에 맑은 자연사천에 좀 가까워야 할 것 같아요. 한 곳에만 같이 있지 마시고 제만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민적 인성교육의 요청, 앞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성교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적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인성과 시민성이 융합되어야 되겠다. 인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시민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시민성이 있는데 왜 인성과 시민성이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19쪽을 보게 되게 되면 제가 시민성 인성의 형성은 학교를 시민사회로 형성해야 되고 교복을 입은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노예로 만들지 말고 시민으로 키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시민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되어야 된다.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시민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인간은 그렇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성장이 안 됩니다. 시민은 차츰차츰 열매도 잎이 나오듯이 시민이라는 열매는 청성계 준시민으로 타당 경험이 없으면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장을 하듯이 인간 성장도 그리 되듯이 시민적 대우를 받지 못한 아이는 순식간에 투표권을 가졌다고 해서 시민적 판단력이 생기나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70년대, 80년대에 시민으로 학습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민교육을 받아야 되죠. 따라서 시민적 인성교육은 제가 다음 단락에 말하더라도 착한 시민을 제가 포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착한 시민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착한 시민을 키우는데 머물지 말고 정의로운 시민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착한 시민이 정의로운 시민이 되지 않으면 현존 질서의 부조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 되면 우리의 부패공화국이 될 거 아니겠어요? 부패하는 어른들을 누가 감시합니까? 국가의 감시는 누가 합니까? 잘못된 경제를 누가 감시합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썩어가는 사회를 예민한 감수성으로 보려면 시민교육을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다음 단락에 나온 대로 정치적 예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치적 예의, 정중한 예의, 인간으로 정중한 예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 정치적 예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민적 인성교육이 된다. 그래서 19축의 마지막 단락에 나온 대로 현재 인성교육법은 예의,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어떻게 볼 때는 다 좋은 얘기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죠? 효만 조금 그립니다만은 다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보여줘야 할 사랑인 자에 대한 전제 없이 효를 앞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식을 나에게 복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애들이 효가 생기나요? 그때 그치는 것 같아요. 자는 효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아이들의 효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조건을 걸면 걔는 부모를 절대 명절 때 돈을 엉엉 줄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요. 제가 평화롭고 무한한 사랑 베풀 때 저한테 시집을 깔고 10만원, 20만원 주더라고요. 근데 인상 쓸 때는 아이들과 효는 그렇게 어른의 무한한 사랑 속에 나오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밑에 마지막 세 번째 줄 보면 인성교육법의 핵심 동명이 정직이라는데 정직 좋죠. 얼마나 정직한데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정직은 정의 없는 정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정의는 규범이 없느냐고요. 정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이크 샌더를 왜 그렇게 불러놓고 정의 없느냐고요. 마이크 샌더 하버드대학교 인기하고 베스트를 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 다 집에는 다 마이크 샌더 책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정직을 뺐냐고요. 정의는 이상하죠? 책임은 왜? 책임 중요합니다. 책임한테 등록하네. 그러나 권리 없는 책임이에요. 기본적으로 권리와 책임은 양대축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교과서 다 나와요. 어떻게 그런데 권리 없는 책임을 강조하냐고. 또 배려 얼마나 중요하니까 배려해야 되죠. 그런데 요 뭐냐면 공정성 없는 또 배려예요. 그런 배려는요 온정주의 빠지고요 물에 못하게 되고요. 이런 배려는 중요하지만 공정성, 정의가 또 있어야 돼요. 이러함에 불구하고 정직, 책임, 배려 덕목은 효 덕목과 교감에 머물려면 이거는 수직 규범이고 봉건사회도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야당 표현들은 그것도 동의하냐고요. 저 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당 표현들을 나가고 싶지 않고 야당 표현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20페이지 결론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 밑으로. 네. 아이들 제발 아이들을 채워줘야 될 중간에 수동적 용기 바꿔서 주조해야 될 덩어리 훈련받을 동물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인간과 교육관을 가지고 아니니 그렇게 물건으로 짚지 말아야 돼요. 저는 교육관 하나 했는데요. 아이들을 이수로 보지 말고 유로 봐라.
사물대명사 이수로 보지 말고 노무로 보지 말고 칭대명사의 유, 님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시장 잡배처럼 막 가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아이들이 구름통이 빠졌다 하더라도 문제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님으로 존재해야지 걔들은 님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놈으로 학습받은 아이가 어떻게 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 결론은요, 제일 마지막 줄대로 인성교육법과 더불어 저는 민주시민교육법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법 만들고, 시도교육청, 서울시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시도교육청 자체는 빨리 민주시민교육 조례법을 만들고,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 만들기 전까지 제 결론대로 인성교육을 시민적 인성교육이 되도록 학교 현장에서 대안적인 인성교육을 만드는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앞다시 이상한 덕목이 학교 현장을 사로잡으면 아이들은 웃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탓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안적으로 만들어서 저는 제 결론은 보수와 진보의 이해적 갈등과 결론에 있는 대로 이 대결이 거센 상황에서 인성교육 시행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양자가 공존하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통해 좌우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용도상의 될 것이 뻔하며,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만 증폭될 것이다. 감사합니다.